코로나로 국민들이 패닉에 빠진 시기에 정부가 국민의 삶보다 잠수함을 우선할 수 있나? 지난 2020년 태국 방콕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렸을 때 나온 태국 시민들의 발언입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워진 가운데 8,5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잠수함 2척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의 진정한 원인이 된 것은 태국 정부의 중국 잠수함 부실 계약이 컸습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며 많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태국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던 것은 중국산 잠수함이 아닌 한국산 잠수함으로 알려지면서 그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태국 시민들은 최고의 성능을 가진 한국산 잠수함을 포기하고 왜 중국산 잠수함을 계약하게 됐는지 따져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태국에게 판매하려던 잠수함의 실체가 공개되면서 태국 국민들은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엔진을 빼고 판매하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역시 중국이 또 이상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중국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잠수함의 놀라운 위력을 지켜보면서 오랫동안 잠수함을 동경해왔고 본인들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잠수함을 구입하는 것을 보았고 특히 캄보디아와의 갈등은 잠수함 도입에 대한 생각을 강화시켰습니다. 결국 태국에서도 76억 바트, 한화로 약 2,900억 원을 마련해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잠수함이 1000에서 2000톤급만 해도 4천억 원에서 6천억 원을 넘겼기 때문에 결국 태국 정부는 중고 잠수함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독일이 오랫동안 운용하다가 퇴역시킨 잠수함 U-206A를 찾아냈습니다. 이 잠수함은 1973년부터 독일 해군이 쓰던 잠수함으로 무려 30년 가까이 쓰다가 퇴역시킨 물건이었는데요. 사용연한이 6에서 7년이 남아있었지만 연안 방어용으로 쓰던 소형 잠수함으로 크기는 500톤에 불과했습니다. 자막 능력도 형편없고 다른 잠수함과 달리 어뢰 발사관에 장전해놓은 8발의 어뢰가 무장의 전부였습니다. 이같이 조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이 잠수함 6척을 구입하기 위해 태국은 독일 정부에 1년 가까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독일은 판매를 거부하고 다른 잠수함을 사라고 공고했는데요. 독일이 제안한 건 한국의 209급 잠수함이었습니다. 태국 해군이 당초 구입을 추진했던 U-206급 독일산 중고 잠수함은 사용 연한이 6에서 7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20년가량 작전에 투입된 209급 한국 중고 잠수함은 사용 연한이 15년이나 남아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209급 잠수함은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으로 장보고함이라고 불리는데 그동안 놀라운 성능을 인정받으며 엄청난 활약을 해온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장보고함은 48만 킬로미터 무사고 기록을 달성했는데 이것은 세계 잠수함 역사상 흔치 않은 기록이었습니다. 또한 장보고함은 선체는 작지만 낮은 소음과 우수한 성능으로 각종 연합훈련에서도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장보고함은 세계 최대의 국제 해군훈련인 림팩 2004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황군 잠수함에 편성되어 청군 함대를 무너뜨리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의 잠수함 사령관 설리반 소장은 장보고함이 청군 세력을 전멸시킨 능력과 기술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장보고함은 청군 기함인 미국 10만 톤급 핵항모 존.C. 스테니스와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4척 등 30여 척을 격침시키면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장보고함은 이렇게 활약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독일은 태국에서 제대로 운영하기 힘든 U-206급 잠수함을 사지 말고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209급 잠수함을 사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태국 해군은 독일산 대신 한국산 잠수함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 독일과 한국에 해군 장교를 파견해 잠수함 운용 교육을 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태국은 한국산 209급 잠수함 2척을 도입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이전보다 예산이 훨씬 늘어난 400억 바트, 하나로 약 1조 4천억 원이 필요해졌습니다. 태국 국방장관은 한국 잠수함 구매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지만 한국 잠수함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태국 정부 측이 해군의 구매 계획을 불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산 잠수함은 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잠수함으로 도입이 긍정적으로 고려되었는데요. 그런데 2014년 5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태국에서 육군 사령관이었던 뿌라윳 짜노차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뿌라윳은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요. 이에 뿌라윳은 중국과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태국이 잠수함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태국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중국은 잠수함 3척을 2척 가격에 주겠다며 한 척은 중국이 주는 공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자국 해군이 막 배치를 시작한 공사일용 잠수함 3척을 8억 4천만 달러, 약 1조 원에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결제 방식도 25년 거치 분할 상환의 무이자였습니다. 또 계약가의 3배에 달하는 태국산 농산물과 공산품을 절충교역 형태로 구매해주기로 했는데요. 태국 정부는 중국산 잠수함은 가격은 가장 싸면서도 품질은 비교적 좋은 편이며 중국에서 사후 서비스도 제공해준다고 약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서 잠수함에 큰 돈을 쓸 여유가 없다며 중국산 잠수함 구매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태국은 기존에 계획했던 한국산 잠수함을 포기하고 중국산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태국에게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이후 놀랍게도 얼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중국은 최초에 태국에게 제시했던 3600톤급 공사일형이 아닌 2550톤급의 S26T라는 축소형 모델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S26T는 크기뿐만 아니라 배터리 용량도 작아 수중 작전 시간도 크게 차이 났습니다. 여기에 공사일형이 운용하던 초음속 잠대함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540km에 달하고 최대 마 2.5로 가속하는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태국에 이 미사일 대신 수출형 아음속 미사일 CM708 미사일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2척을 8억 4천만 달러에 사면 한 척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말도 바꿔 최종적으로 3척을 11억 5,500만 달러에 구매하라고 했습니다. 결제 방식도 25년 거치 분할 상환 무이자에서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도 건조 일정에 맞춰 제때에 지급하라고 압박을 넣었습니다. 또 24억 달러치의 태국 물품 구매, 절충 교역도 없었던 일로 하고 중국 정부가 품질 보증을 해준다는 것도 인도 후 2년간 중국 민간업체가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태국 내에서는 중국이 완벽한 사기를 쳤다고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럼에도 태국 정부는 S26T 잠수함 한 척을 처음에 중국이 제시했던 가격보다 53%나 비싸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태국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부실 계약이란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었고 태국 내에선 뿌라윕 정권의 잠수함 게이트라고 불렸습니다. 이후 태국 내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뿌라윕 총리는 성명을 내고 계약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대금이 전부 지급된 한 척을 제외하고 나머지 2척의 도입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후 태국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상륙함 한 척과 중국제 전차 49대를 계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 예산안에서 중국에게 225억 바트, 하나로 8,480억 원으로 잠수함 2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많은 태국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이 제안에 찬성한 여당 연합 5명의 하원 의원을 비판하며 다음 선거에서 투표하지 말 것을 결의했습니다. 현재 중국에게 굴욕적인 사기를 당했다고 여기는 태국 국민들은 뿌라윕 정권을 강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중간에서 사기에 가까운 방법으로 가로채지만 않았으면 태국 잠수함 사업은 바로 한국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대금이 전부 지급된 한 척에도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내년 9월 받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정작 이 잠수함에 장착될 독일제 디젤 엔진이 중국에게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중국의 잠수함에 들어가는 독일산 MTU 엔진에서 일이 꼬여버렸는데요. 이 엔진은 천안문 사태 이후 EU의 대중국 수출 금지 품목에 묶여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MTU 엔진은 천안문 사태 이후에도 계속 중국에 수출됐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EU의 대중국 금수 조치는 사실 전면적인 조치가 아니어서 나라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중국 외교부는 월스트리트저널에 EU 금수 조치는 오래전에 내려진 것으로 현재 EU 중국 관계가 불일치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유럽 국가들은 2005년에 천안문 금수 조치를 해제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대만과 중국 관계에 해롭다는 미국의 반대에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일과 EU의 대중국 규제를 둘러싼 풍향이 강경으로 바뀌면서 MTU사는 중국에 대한 엔진 수출을 전면 중단한 것입니다. 그러자 가뜩이나 코로나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잠수함 구매에 부정적이었던 태국 여론은 엔진도 없는 잠수함을 산다는 것이냐며 더욱 강하게 들끓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국 해군이 중국 정부가 아니라 법적으로 민간업체인 중국의 잠수함 건조업체 CSOC사와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자 태국 야당 의원들은 정부 간 계약도 아니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회사와 중국 정부는 태국과 잠수함 계약을 맺기 전에 MTU사와 독일 정부에 문의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사기 계약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태국에게 중국이 잠수함을 수출한다는 것은 아직 수출 시장이 크지 않은 중국 방산업계엔 큰 이정표와 같은 기회였는데요. 또 중국은 이 잠수함을 파키스탄에도 8척 판매하기로 했었지만 이 잠수함에도 마찬가지로 MTU사 엔진은 들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첫 잠수함 인도부터 기약 없이 차질을 빚자 중국 측은 독일제 엔진 대신 중국산 엔진을 장착하는 방안과 일단 2척의 중고 잠수함을 제공해 태국 해군을 훈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태국 내 여론은 중국의 대사기극에 완전히 폭발한 상황으로 아직 중국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엔진 없는 중국 잠수함 계약 해프닝을 보며 미국은 은근히 고소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첨단 무기를 구입하려는 나라들은 그 안에 EU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 인도 지연, 초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태국도 진작에 한국산 잠수함을 구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통해 상대 국가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만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갈수록 증대되는 서방의 기술 옥죄기에 낀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이 전통적인 구매국을 넘어 수출국으로 나아가는 것은 앞으로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